저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첫 적방, 오늘 첫 적방. 네, 6월 4일서부터 10일 사이에 첫 적방을 해요. 그러면 요즘 시기에 때는 40일에서 42일 역산이, 그러니까 40일, 42일 후에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42일 정도 후에 수량이 4분의 1을 적방할 거니까 수량이 4분의 1이 줄어드는 거야. 100개 나왔다 그러면은 75개로 줄어든다고요. 그럼 이미 근로자분들한테는 네. 어떤 걸 적방하라는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러 가는데, 옛날에 있던 근로자 5년 이상 근무자는 알아서 하니까 말로 하면 되는데, 오늘은 심빙이에요. 오늘은 이제 가르쳐 줘야지. 자르는 것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르는 것도 보여주고, 어디까지 잘라야 되는 것도 보여주고. 실수하시면 안 되겠네요. 여기가 4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씩 하루 하시는 거예요? 4분의 1 하고 일주일에 4분의 1 하고. 쭉 연결해 버리면 수량이 너무 감소하니까 한 달 동안 하시는 이게 한 달 동안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수량을 75% 정상 수량 75% 되는 거예요. 꽃 잘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저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동 네동 꽃 잘라. 여긴 아니야. 여긴 다음 주 꽃 잘라. 이번에 여기까지 잘라. 네동 잘라. 네. 어? 봐, 이리 와. 혼자 오시려고? 대개 이제 이 화방 하나가 겨울에는 한 8일 정도 걸리고 여름에는 한 6일 정도 걸려요. 저기 꽃에서부터 꽃에서 열매 수확하는 단계가 수확까지요? 요거 하나 따먹는데 요게 분화되는데, 한 여름에 같은 경우는 한 40일 정도까지 걸릴 수 있어요. 겨울에는 한 60일, 50일 정도 걸리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한 42일. 42일이면 애가 꽃부터 수확하는 거라. 지금 꽃 핀 거를 따버린다는 얘기는 42일 이후에는 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딸 게 없다는 거지. 그러는데 재배 면적이 1000평에 250평을 잘라버리니까 25% 감산을 하는 거야. 전체에서? 전체에서 25% 감산을 하는데, 여기는 감산이라는 걸로 돼 있지만, 감산하면은 그 감산한 양만큼 에너지가 밑에 과일로 쏟아진다고. 그럼 얘가 물건이 좋아져요. 좋아지겠네요. 버는 돈의 25%를 비축하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교대로 일주일 단위로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한꺼번에 전체를 하게 되면 갑자기 물량이 너무 줄어들면 또 안 되니까. 야,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정상 수량의 75% 정도는 내가 잘 소진하더라. 네. 그리고 그 정도 하고 또 수량 소진도 되지만, 또 하나는 품질 유지도 되더라. 가능하더라. 그러면 이제 이거 순환 주기가 있거든요. 하나는 제가 시행착오로 여러 가지 했는데, 여름 장마철 수량이 적으니까 다른 온실에 하나 더 심고, 네. 하나 더 심어버리고, 네. 연타로 3개를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린 적도 있어요. 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3개라는 건 여기를 3개. 예, 이거를 3개를 연타로 잘라버렸어요. 다른 데서 물건이 나오니까 내가 필요한 물건은 다른 온실에 챙겨 놓고, 네. 다른 물건을 다른 온실에서 공급을 하고, 네. 너는 체력을 안배를 하라 그래가지고 3개를 연타로 잘랐어요. 네. 나무가 미쳐버렸어요. 너무 많이 잘라내서. 너무 잘 자르고 얘가 나무가 정상이 안 돼. 비정상으로 바뀌어버려서 손실이 많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상태를 봐가면서 하나 자르고 하나 붙이고, 네. 하나 자르고 하나 붙이기도 하고, 네. 상태가 날씨가 좋으면 하나 자르고 2개 붙이고 하나 또 자르고, 아. 그걸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부 날씨가 네. 좋냐 나쁘냐라고. 그 적방을 하는 어, 것도 천편일률적으로 딱 그냥 네.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부에 올해 장마가 너무 길고 네. 일조 조건이 너무 안 좋다. 네. 그래서 하나 자르고 하나 놔두고 또 하나 자르고 이렇게 하고요. 네. 이거를 한 화방 3개나 4개를 잘라줘요. 이렇게 자르는 시기를 잘라주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네. 너무 많이 잘라보면 세력 컨트롤이 안 되고, 네. 너무 짙게 자르면 효과가 없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잘라주게 되면 달려있는 과일들이 품질이 좋아져요. 네. 과일이 커진다든지, 네. 과일이 품질이 좋아진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뭐 에너지를 만들어낸 그 에너지를 과일이 전체를 안 먹다 보니까 뿌리를 이렇게 태워서 뿌리가 좋아져요. 만약에 과일을 다 달아버리면 장마 진행하고 후기쯤 돼버리면 뿌리 상태가 안 좋고, 장마 후기 지나서 해가 다시 좋아졌을 때 나무가 위축이 돼요. 네.
네. 세력이 처진다든가 위저가 온다든지 그다음에 세력이 빨리 안 좋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나무가 약해서 생기는 그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적방을 해줘 버리면 전혀 그게 없이 바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장마 지나서 수량이 필요할 당시에 얘는 적방한 거는 수량을 바로 수확할 수 있지만 약한 놈은 그때부터 체력을 보강해가 다시 출발하기 때문에 늦어요. 장마 지나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도가 있을 때, 네. 강하게 요구도가 있을 때 다른 농가들보다 15일에서 2주 정도로 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요. 그럼 시장에 필요할 때 공급하니까 유통에 전혀 문제가 없죠. 그 시점이 언제쯤인 거죠? 그게 9월 20일부터 10월 초. 아, 네. 9월 달, 주로 9월 중순서부터 10월 초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또 하나 농산물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하고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나도 물량 많고 너도 물량 많아버리면 시장 유통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근데 약 2주에 3주 정도 차이를 나버리면 남이 물량이 없을 때 나는 물량이 있고, 네. 남이 물량이 많을 때쯤 돼서 나는 물량을 줄어든다고. 그럼 유통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장마를 무사히 체력 안배를 넘어가면 장마 이후에 총 수량이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장마 기간에 내가 만약에 1톤을 적방에 손실이 났다. 네.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농가보다 1톤 손실이 나는 게 아니고 네. 장마 기간 때는 1톤 손실이 났지만 장마 이후에 1톤 손실 난 걸 메꾸고도 더 훨씬 수량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총 수익 면에 절대 손해 보는 게 없어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수익이 안 나는 건 없어요. 네. 그 이유는 세력이 약하면 연면적 지수 이게 이파이 작아져요. 입이 작아지고 몸이 작아지기 때문에 해가 내려왔을 때 광합성 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네. 뿌리도 나빠서 위조가 오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그래서 적방이라는 걸 통해서 수량 조절도 있지만 나무 체력의 안배도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것도 시장의 수요도 대응하고. 네. 결국 나무 체력의 안배는 뿌리로 그, 가져온다. 예, 이게 체력을 뿌리를 튼튼히 유지하기 위해서 안배를 해준과 동시에 과일의 품질을 증가시키죠. 숫자를 줄이니까. 네. 그런 차이점에 적방을 적극적으로. 근데 그 적방하기 전에는 적화라 그래서 화방이 6개 달리는 거를 뭐 3개를 놔둔다, 2개를 놔둔다 했는데 네. 그게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방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 그렇죠. 좀 더 적극적이라기보다 조금 과감하다. 그 커브가 좀 크죠. 네. 그런데 그게 효과가 맞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는데 효과가 좋아서 어느 한 해는 지나치게 커브를 근데 아까 얘기하신 하나, 둘, 3개를 따버렸어요. 근데 저 위에 나무가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10년 됐는데 네. 안정화된 지는 한 3, 4년 3-4년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정화된 이후로는 네.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나무도 안정되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의 요구도도 또 막 유통에도 큰 문제가 없고 품질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런 구조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기준은 그건 정해놨지만 네. 외부의 장마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 또 변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장마가 너무 심하다. 네. 그럼 좀 더 과감하게. 어, 장마가 좀 안 좋죠. 짧고 뭐 별로 그런 걸로 예상이 되면. 그러니까 상황을 인지를 되면은 네. 잘라버린다. 근데 그 자르는데 꽃을 딸 수도 있고 열매를 딸 수도 있어요. 네. 두 가지 방식을 하는데 꽃을 따버리면 완전 선행 관리고요. 네. 열매를 따버리면 바로 현재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꽃을 따버리면 지금 상황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 네. 열매를 따버리면 지금 상황이 나쁠 때 열매를 따버리거든요. 왜? 열매를 안 따보면 그 열매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열매를 따줌으로 인해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꽃은 바로 효과를 보지 않고 일정 시간 지나서 효과를 보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 적과하는 것도 그런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외부 상황에 따라서. 그럼 근데 오늘의 적과 오늘은 나무 컨디션도 좋고 네. 날씨도 좋고 그래요. 초세도 좋고 과일도 좋고 다 좋아. 네. 이건 완전 선제 예방적 적과. 그러니까 꽃을 따버릴 예. 열매를 따는 시기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놈은 네,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잡아드려야 돼요. 아니 지금 지금은 예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방이 가장 작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화방이 너무 작을 때 이렇게 생년 끄트머리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어. 얘도 같이 잘라질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 대학에 적방을 원하는 시기에서 며칠 늦게 원래는 6월 4일 날부터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6월 4일 날 개화된 거면 지금 이거 됐거든. 네. 지금 요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 이걸 자르다 보면 잘못하면 여기까지 다 잘라버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정도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잘라지겠죠? 네.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니까. 네. 봐봐, 요런 거. 그렇게 하고 요런 거 자르겠죠? 요거 자르겠죠? 아. 이걸 자르다 보면 잘못하면 생년년까지 같이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네. 맨 위에 건 자르지 말라. 저는 그렇게 이해되는데. 그렇죠. 맨 위에 거 너무 끝단에. 네. 너무 끝단 자르다 보면 얘를 자르다 보면 생명점을 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지금 당장 나무가 장마가 막 들어와가지고 네. 햇빛이 없어. 네. 그래서 지금 장장이 그 장마 대비를 철저하게 빨리 해야 돼. 그때는 얘를 잘라요. 아, 열매가 있는. 열매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람 손으로 안 잘라 가위로 잘라야 돼. 아. 근데 지금은 완전 예방이잖아요. 날씨도 좋고 나무도 좋고. 네. 그건 아마 어. 3주 뒤에 자를 부분이나 뭐 4주 뒤에 자를 부분. 그렇죠. 아마도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근데 3주에 4주에 날씨를 내가 미리 알 수 없잖아요. 그때 가서 해결해야지.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르고 들어가서 내가 온실이 가지고 있는 게 4분의 1을 먼저 잘라줘요. 네. 4분의 1은 6일 후에 다시 잘라주고요. 네. 그러면 한 달 정도를 정정 생산량이 75%를 생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25%가 항상 감량이 되니까. 다시 또 돌아와서 사고. 그렇죠. 내 그 기간을 두 달을 할 것인지, 아. 장마 대비를 두 달 할 것인지, 한 달을 할 것인지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약. 네. 만약에, 이걸 강도를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 날씨가 안 좋아. 네. 그럴 때는 내 온실의 절반 정도를 반을 해버려요. 조금 더. 좀 더 강하게 반을 해버리고 반을 또 남겨놓고. 그러면 4주에 올 게 2주 단위로 오죠? 네. 그러면 4주 한 달 동안에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두 바퀴 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마가 심하면은 두 바퀴 돌아야 되고 장마가 약하면 한 바퀴를 도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해도 얘가 체력이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온실 하나를 얘하고 교대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 놔서 네. 그 시기는 연타로 두 개를 해줘요. 얘랑 교대할 온실이 수량을 생산할 온실이 하나 준비되면은 네. 그 온실이 나올 때쯤 돼서 화방을 연타로 두 개를 잘라줘요. 왜냐면 준비된 수량이. 예, 있죠. 그런데 그 준비된 수량이 있다 그래서 한 번은 세 개를 연방 잘랐다가 손실이 많이 난 적이 있어요. 세 개까지는 절대 아닌 것 같아. 연타로 두 개가 한 개. 이게 크게 보면 적방을 한다라는 한 개념인데 네. 이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응용이 달라지죠. 네. 수량을 줄일 것이냐, 품질 줄일 것이냐, 기간이 길 거냐, 짧 것이냐, 외부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여러 변수 요인이 생기죠. 판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매번. 처음에는 저도 시행착오가 많았죠. 네. 근데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느껴지고, 뭐 체감적으로 느껴져요, 그게. 지금 오늘도 이걸 적방했단 말이죠. 네. 근데 다음 주에 장마가 왔대. 네. 그럼 또 또다시 그때는 강하게 가야죠. 저 다음부터 강하게 가야죠. 네. 그래서 1년에 한 나무에서 보통 4개 정도를 잘라요. 네. 이 화방을. 네. 화방을 4개 정도 자르면 4개의 수량이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물론 이게 키우면 수량이 나오겠죠. 네.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얘를 적방을 화분해 가지고 그 에너지가 과일로 안 가고 몸과 뿌리로 가 가지고 네. 나중에 수량을 더 도와줘서 얘에서 난 손실이 몇 배를 수익을 나줘요. 왜 나냐면은 얘가 안 나오는 시기는 약 40일 정도 네. 안 나온단 말이에요. 감소되는 시기가 40일 정도 되는데 네. 그 40일 이후에 생산하는 시기가 9, 10, 11, 10이잖아요. 더 기네. 더 길죠. 네. 그 기간 동안 혜택을 보기 때문에 총 수량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적방은 적극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온실 같은 경우는 적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은 장마 기간 동안에 끝은 세력이 죽거나 아니면 꽃이 퇴화되거나, 그러니까 욕심은 생겨서 꽃은 붙여놨지만 네. 수량하고 연결도 안 돼요. 뼈를 깎아내는 얘가 자기 몸 체력을 유지 못하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걸 하는데, 이걸 한 이후로는 수량도 안정이 되고 품질도 나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봐, 여기가 16개 있어, 그지? 이거가 16개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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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하면 땡이잖아. 오케이?
내동? 다 아니야? 다 자르면 안 돼? 내동? 그러면 남, 내동 잘라 했어. 그럼 다시 가서 감아. 응. 살아, 오케이? 끝난 거예요? 네, 얘를 저는 불안한데. 그래요? 됐어요. 왜냐면 얘들도 그래도 말은 정밀하지 않지만 일에 집중도가 생겨 버리면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느낌의 문제로 전달이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요. 손실을 바꾸고.